안녕하십니까.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베트남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오늘 좀 먹먹하네요. 안녕히 계시죠? 예, 오늘 오늘 좀 먹먹해요. 예, 오늘 상당히 먹먹한데, 예, 뭐 현장감이라고 그렇구나.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네. 내가 듣는 박동훈 부장님 목소리는 사실 지난번하고 나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데 네. 내가 사실 지금 와 있는 곳이 빈펄랜드라 그래서 나트랑 해변에서 또 떨어진 섬이거든요. 아, 예. 어쩌면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나 뭐 그래서 아무래도 나트랑 도시하고는 또 떨어진 이제 해변 마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감도가 조금 더 멀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지금 10월 12일 목요일 밤 12일. 9시 15분 가고 있고요. 여기는 7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 김 작가께서 베트남 나트랑 나트랑. 예, 여행 가셔서 너무 좋아. 예, 거의 한 일주일 네. 이상 되셨죠? 예, 이제 내일 이제 10일치 여행을 마치고 내일 이제 들어가는데요. 가기가 싫어. 어떡하지? 나는 베트남 여행이 매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왔던 다낭, 호이안 후에도 좋았는데 그래서 올해 10월에 다시 나온 건데 이번 여행은 정말 나는 강추. 오늘 방송 말미에는 그 박동훈 부장님을 위한 겨울 여행 베트남 투어 제가 코스 쫙 다 짠 거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이 저희 내가 빌린 책 46화입니다. 예, 46화. 네. 46화인데 저희 또 애청자들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김 작가께서 이 아주 모범적인 은퇴자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달 바짝 일하고 2달마다 이렇게 여행을 나가시는데 여행을 가는데 그래서 사실 10월이 그 베트남 여행의 비수기라고 하지만 또 여행자의 특권으로 은퇴자의 특권으로 또 한가로울 때 이렇게 가셔서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예. 정말로 여기가 한가로운 게 오늘 특히나 여기 평일이라 가지고요. 네. 오늘 제가 여기 빈펄랜드라 그래서 여기 이제 리조트가 있어요. 네. 그 리조트에 거기에 이제 유원지가 있는데 이 테마파크가 되게 재밌는 게 테마파크가 있고 안에 아쿠아리움이 있고 워터파크가 있고 동물원이 있고 식물원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는 데인데 제가 이 워터파크 가가지고 오늘 이러다가 진짜 놀다가 코피 나겠구나 싶었던 게 워터 슬라이드가 내가 오늘 탄 것만 10몇 개가 되거든요. 10개가 넘어가는데 네. 서울에서 우리가 왜 그 캐리비안 베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션 이런 데 가면은 네. 많이 타도 하루에 4개, 5개를 못 타요. 아무리 많이 타도.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에 가면 항상 1시간씩 줄을 서잖아, 막. 네네. 막 20분, 30분씩. 여기는 올라가면 바로 타요. 내가 튜브 들고 올라가면은, 계단에서 딱 올라가면은 바로 슬라이드를 바로 타. 심지어 어떤 데는 가면은 직원이 이렇게 쉬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손님 왔네. 그러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맞아줄 정도로 너무너무 한가로운 워터파크라서 너무 좋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짝수달마다 여행을 다니는 게 저에게는 생산성을 또 높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게, 제가 요즘 또 읽고 있는 책이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거 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아니인가요? 오래된 몰입? 책이죠. 맞습니다. 몰입인데 제가 이 책을 또 읽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다음 책, 내년에 나올 책은 이미 원고 마지막 작업을 해서 이제 보냈고, 그 다음에 쓸 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주제가 시간이거든요. 시간 관리. 네. 근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도둑맞은 집중력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게,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삶에서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황농문 교수님이 쓰신 그 몰입 100세 기념 에디션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또 좋아하는 그 크레마 클럽의 전자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100세 기념 에디션.
엄청나게 이제 통정리해 놓으신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낯선 환경으로? 이를테면 황동문 낯선 환경으로. 그러니까 황동문 교수님이 하신 얘기 뭐냐면 약간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고 한 며칠 동안 3일이나 5일 정도 내가 어떤 업무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몰입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연락 와도 못 받아도 이해해라. 그러고는 혼자만의 어떤 공간에 가족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사실은 저도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팔자 좋게 여행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여행 와서도 저는 일을 하거든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작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나올 책, 제가 이제 강원국 선생님하고 같이 둘이서 공저하는 책의 원고를 이번에 와서 초반 일주일 동안 썼는데 아마 한국에서 작업을 했었으면은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저의 루틴이 있잖아요. 왜 정해진 루틴이. 네. 뭐 이를테면 뭐 강의를 가야 된다거나 수업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운동하러 간다거나 PT 수업도 하고. 근데 여행에 오니까 호텔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아침 시간 3시간 동안은 아무도 뭐 연락도 안 오고 하니까 그냥 작업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는 생각은 정말 작가로 사는 거는 은퇴하고 나서 일과 놀이와 이 공부를 셋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일주일 되셨죠? 네. 베트남 나짱 가신지. 네. 예, 일주일 전에 나짱 가셔서 그 나짱 그러니까 나트랑 도시에서 지내시다가 그 나트랑이 속초라고 하면 설악산에 해당하는 달랏 달랏이라는 고산 도시에 지내시다가 지금 다시 나트랑 맞아요. 쪽에 와서 나트랑 앞에 나트랑 도시에서 바다를 살짝 들어가서 있는 섬 빈펄섬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안 가봤는데 잘 알죠? 연구하고 계시구나. 지금 저기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빌리신 그 책 혹시?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가이드북 지난번에 우리 김 작가의 자랑을 듣고 너무 부러워서 우리 성북 길빛도서관에 있는 그 나트랑 책이 2권이 있더라고요. 연식이 좀 됐지만 그거 빌려다가 쭉 보면서 나도 가야지. 그리고 좀 봤더니 이제 머릿속에 윤곽이 좀 잡힙니다. 예, 지도가 들어갔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계신 빈펄 책을 보고 느낀 점 2권을 빌렸는데 2권 중에 한 권은 야, 정말 이용자 관점에서 되게 편하게 구성을 해서 정말 여행서의 포맷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뭐야? 저쪽 뭐예요? 저 거실에 있는데 잠깐만 지금 찾아볼게요. 알았어. 예. 그래. 아니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또 우리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빌렸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빌렸으니까. 아이고 내 아이디로 빌리질 않았구나. 애들. 괜찮아. 천천히 찾아봐. 아니 워낙 제가 다 읽지는 않으면서 그 또 귀가 얇다고 해라 눈이 얇다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이 좋은 책이라고 하면 혹해가지고 다 빌려갖고 지금 쟁겨갖고 온 집안 식구들의 아이디를 다 도용은 아니지. 이렇게 해서 빌리다 보니까 이게 누구 걸로 빌렸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지. 막내 걸로 빌렸나 봐요. 근데 그 내가 왜 이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나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그 전자책으로 나는 이제 빌린 책 베트남 셀프 트래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써놓은 가격 정보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를테면 거기에서는 이를테면 이렇게 호핑 투어 10,000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왔더니 30,000원. 약간 그런 식이야. 좀 연식이 코로나 있는 이후에 책인가요? 물가가 올랐고 책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책이 2년 전, 3년 전에 나왔다고 하면 적어도 그 저자가 다니면서 막 알아본 거는 4년 전, 5년 전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다니면서 가격 정보를 적고 그다음에 원고 작업을 하고 출판사에 보내서 조판을 해서 나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하여튼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너무 싼 너무 가격적으로 참 훌륭한 내가 지금 묵고 있는 이곳 빈펄랜드 리조트도 10만 원에 물론 나는 혼자서 10만 원이니까 조금 아깝기는 한데 둘이서 그래도 10만 원에 5성급 리조트에 해변 프라이빗 비치 있고 이런 데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베트남만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가격하고는 조금 근데 지금 책에 나온 가격도 그렇고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 맞아요. 최고 맞아요. 비수기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예. 그래서 또 그쵸. 지금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맞아. 여행서의 정보가 항상 아무리 최신 여행사라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이책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보신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 여행책의 포맷 있잖아요. 그거 이 시차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앱으로 내야 돼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맷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변하더라도 조금 늦게 변하는 정보가 있고 빨리빨리 변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 둘을 그렇지. 잘 섞을 수 있는 그런 여행책의 포맷이 디자인이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이게 그렇지.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찾았습니다. 책. 가로 열고 리얼 호치민. 제목이 뭐야? 가로 열고 리얼 호치민. 리얼 호치민? 예, 나트랑 무인의 달랏 푸꾸옥. 그래서 호치민을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이라는 책인데 물론 호치민이 대표 도시로 앞에 찍혀 있지만 봐야겠다. 예, 보니까 호치민을 비롯한 베트남 남부의 도시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한빛 라이프에서 나오고 권예빈이라는 여행 작가가 쓰신 책인데 저는 이거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포맷이 되게 그러니까 막 여행 가서 특히 가족들 뒤에 딸려 있을 때는 막 급하잖아요. 빨리 찾아서 그렇지. 예, 정보를 바로 써야 되는데 그때 막 이 포맷이 엉성하면 그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질문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고 내용을 모아놔서 큐레이션을 해놔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오케이. 역시 뭐든지 항상 기획할 때 컨셉이 중요해, 그지?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서 차별화가 오는 것 같아. 참, 오늘 지금 빈펄 섬에 계시다 그랬는데, 거기, 이 빈펄에, 그게 그 소위 이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는 빈그룹이 섬 하나를 통째로 리조트로 만든 거기죠? 혼제섬, 맞아요. 예. 너무 좋아요. 보니까 거기에 모든 걸 몰아놓은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나는 근데 여기 나트랑 다시 온 것도 좋지만 나는 달랏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달랏에서 그 투어를 했어요. 외국인들이랑 같이. 네. 나는 이제 항상 거기 가면은 왜 현지에서 하는 그냥 그 투어를 갖다가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현지 투어 25,000원인가 내면은 이제 차 한 대에다가 쭉 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하는데 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루아 커피 있잖아요. 왜 사양 고양이 배설물로 만든 그 커피 뭐 그런 그 커피 농장에 여기서는 위즐 커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쪽제비 커피라고 그러는데 사양 고양이하고 좀 다른가 몰라. 나는 몰랐는데 베트남이 전 세계 2위의 커피 생산 국가더라고요. 로부스타라는 품종을 아마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맞아. 아시는구나. 네. 책 봤다니까요. 그렇지. 야, 오히려 나는 로버스타 이름 기억도 지금 못하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가이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와본 박동훈 부장님이 나보다 더 정확한 정보. 아라비카 말고 로부스타. 하여튼 그래서 그렇지. 그런 어떤 커피 이제 농장에 가서 근데 향은 진짜 좋더라. 근데 나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그날도 그냥 안 먹기는 했었는데 뭐 그런 데를 간다든지 그리고
베트남에도 또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네. 소수민족들 사는데 이렇게 또 데려가가지고 그 양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물론 뭐 다니면서 꿀 팔고 커피 팔고 뭐 그러긴 하는데,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근데 그날 나는 재밌었던 것은 이제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네. 영국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그리스, 독일에서 온 유럽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되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 참 만난 친구 중에 한국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한국인 29 먹은 청년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이 친구가 1년 반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친구인 거야. 와, 1년 반. 정말 멋지지. 그 정도면 돈 벌면서 다녀야 되는데. 되게 정확하게 보셨어요. 역시 우리 박동 부장님은 예리해. 돈을 벌면서 다니시더라고. 이분이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명문대 좋은 대학교 컴퓨터공학 그것도 또 센 글 갖고, 그리고 수학을 엄청 잘하셨나 봐. 그래서 수학 과외를 온라인으로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여행을 다니고 있대요. 야, 과외도 노매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그렇지. 이제는 줌 수업이 가능하니까. 야. 그러면서 나보고 혹시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궁금해하길래 영어까지? 대학생이고 둘째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면은 그 입시 상담 자기 전문이니까 입시 상담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왔다가 입시 상담하면은 요즘 그래서 입시 상담 어떠냐니까 솔직히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입시 상담하다가 약간 좀 이제 멘붕이 와서 번아웃이 와서 지금 해외 여행을 세계 일주를 떠났다. 내가 왜? 그랬더니 좋은 학교 나와서 뭐 그걸로 입시 상담하고 하면은 돈 많이 벌고 좋을 텐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이 친구가 컴퓨터공학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은 다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이런 데 가서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제 개발자를 꼽을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 명문대는커녕 대학을 안 나온 사람도 코딩만 잘하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코딩에 미쳐가지고 막 그것만 하다가 PC방에 들어박혀가지고 막 뭐 프로그램 만들고 앱 만들고 뭐 이런 애들이 누구나 다 이제는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느낀 게, 이제는 명문대 가는 게 별 상관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찾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하네 라는 걸 느꼈는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학부모님들은 싫어하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명문대를 가게 해달라고 애들한테 좀 푸시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 믿네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좀 그렇지. 왜 안 믿지? 그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사실 이게 세상이 바뀔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항상 내가 느끼는 거거든. 나도 내가 요즘 항상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내가 그 얘기는 했었어. 그 얘기를 명문대 나온 사람이 백날 얘기를 해도, 저야 명문대 나와봤으니까 좋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나도 사실은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블라인드 채용하는 시기에 명문대 나오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랑 하다가, 근데 나는 그 친구랑 되게 재밌었던 게 또 이 친구가 또 영어도 곧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영국에서 온 친구 제이미나 뭐 그리스에서 온 마니아, 독일에서 온 안톤, 얘들이 다 29, 30, 32 요 또래들이었거든요. 요 또래들끼리 저녁에 술을 한잔 하기로 한 거야. 껴주던가요? 맥주는 한 잔에 저녁에 껴주던가요? 500원이거든. 맥주 한 잔에. 나를 부른 거예요. 착하네. 근데 착하더라고. 그 친구가 고맙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실은 나하고 서로 이제 막 서로 얘기하다가 친해져가지고, 나는 또 이제 막 그 옛날부터 여행 가는 얘기하니까 이 친구대로 또 이제 막 내가 하는 여행, 서로 이제 둘 다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막 여행 얘기를 하다 친해져서 카톡 친구를 맺었는데, 친구 보더니 그러더니 저 선생님 유튜브로 강의 엄청 많이 봤는데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줘서 이렇게 갔더니 얘들끼리 먼저 모여서 조금 이렇게 전작이 있었는지 마시고 있다가 내가 오니까 막 영국 애가, 야 네가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며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니야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날 대화에서 되게 재밌었던 점, 그 영국 친구 제이미는 그 금융업 종사자인데 이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일하더라고요. 싱가포르가 금융의 허브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싱가포르.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드라마의 인기 비결이 뭐야? 자기 주위에 싱가포르 사람들이 다들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드라마의 종주국은 영국인데 영드가 왜 막 셜록이고 뭐고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국 드라마는 전혀 보지도 않고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산다. 자식. 근데 보니까 아시아 여행 다니면서 보니까 어딜 가나 넷플릭스에는 다 한국 드라마가 톱 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비결이 뭐야 하고 묻더라고요. 한번 봐 임마. 그걸 말로 해야 돼 임마. 라고 하시지. 그 친구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박동 부장님은 만약 누가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나면은 네. 이렇게 질문하면 박동 부장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박동 그냥 부장님이 한번 답을 일단 하나만 봐 하고 경쟁력. 일단 한번 보라고. 그게 사실 아무리 말로 해줘도 특히나 그런 콘텐츠는 경험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는데 굳이 그거를 말로 하라고 하면 글쎄 그러니까 걔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땐 되게 클리셰이도 걔네가 봤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캐릭터 이야기 전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신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예. 맞아. 예를 들면 무빙 안 보셨죠? 그리고 나도 무빙 봤어요. 보셨어요? 2회까지 보고 나왔어. 다만 지금 저기 베트남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못 보고 있지. 예, 그거 보면 무빙도 잘 만들었지. 예, 걔네들이 히어로물 그러니까 우리가 무빙을 히어로물이라고 얘기하면 걔네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보고 나면 이거 가족 드라마네. 히어로물인데 가족 드라마네. 이거 뭐지? 할 것 같아. 그래서 신선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나는 거기 더해서 리얼리즘. 얘기해봐. 리얼리즘. 리얼리즘? 우리 굉장히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뾰족하잖아요. 우리 드라마들이. 근데 이게 생각해봐. 언제부터 그랬냐고. 왜냐하면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의 유혹 같은 드라마를 우리가 리얼리티가 높은 드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또 다른 장르지. 아니잖아. 그냥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막 이러는 게 사람들이 이게 리얼리. 근데 그 아내의 유혹이 중국에서는 대박을 쳤단 말이죠. 그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제작자와 수용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 서로 접어주면서 즐겨주는? 나는 이제 그날 이제 그날 나는 이 친구들이 되게 참 유쾌했던 게 그 영국 친구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20대 청년, 한국 청년은, 근데 자기네 20대들은 또 그렇게 통일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애가 막 하면서, 야, 너네 둘이 다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니들도 그렇잖아.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세대 간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애가 저기 옆에 있는 그리스 애들을 막 놀리면서 야 그래도 우리는 화끈하게 브렉시트 하기라도 했지. 쟤들은 그리스 애들은 그릭시트도 못하고 있잖아. 쟤들 저기 곧 나라 망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막 이랬더니 그랬더니 그리스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독일을 가리키면서 괜찮아. 우리는 유럽연합에 끼어 있는 한은 독일 애들이 우리를 다 먹여 살리게 돼 있어. 우리가 아무리 빚을 많이 줘도 독일 애들이 열심히 일해서 갚아준다니까. 막 이러는데 그날 분위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애들 참 다큐를 개그로 봤네. 그치. 대범하네.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범하지.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하고는 조금 얘기할 만한 재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또 간만에 또 영어로 막 이제 수다를 떠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K 드라마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는지 내가 얘기를 해줬죠. 그 K 드라마의 경쟁력은 실은
일본 드라마가 똥볼을 쳐는 바람에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은 거다. 자, 뭐냐면 사실은 원래 일본이 한국보다 문화 강국이었다. 그리고 경제도 훨씬 더 빨리 성장했고, 자, 아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이나 영국 드라마는 너무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 생긴 것도 그렇고 너무 다르다. 근데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어쩌면 비슷한 유교 문화권에 서로 조금 더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이 덜하다. 원래는 일본 드라마가 나는 먼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본은 전후에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그 사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처음에 기회를 놓쳐버렸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고, 일본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고, 사실 근데 한국 드라마 굴기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대장금이라든지.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나니까 중국 화교들이 또 동남아시아 각 곳곳에 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또 퍼지면서 이게 쫙 이제 아시아 전체로 퍼진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독일 친구가 있으니까, 독일은 유럽연합에 지금 현재 명실상부한 지도자 국가가 되었는데 왜 일본은 비슷한 경제 부흥을 이루고도 아시아에서 맹주가 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애들이 뭐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살한 히틀러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 히틀러가 죽었기 때문에 저놈이 다 그랬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일본은 봤더니 천황이 살아있어. 근데 천황은 일본에서는 거의 사실은 왜 종교적 위치잖아요. 네. 천황은 사실은 신앙의 어떤 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천황이 잘못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천황은 완전 무결한 존재라 되거든요. 뭔가 잘못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본은 사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독일은 히틀러가 모든 걸 안고 그냥 히틀러한테 이렇게 다 가면 되는데, 일본은 천황이 살아있어서 사과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나라다.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당이 있는 일당 독재, 전체주의 사회라서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창의성이 꽃피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국, 한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들면서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경제 강국인데, 봤더니 드라마도 끼깔나게 뽑아. 그리고 거기에 멋있는 남자 주인공과 이쁜 여자 주인공들이 나와. 나는 그래서 난 사실은 한국은 되게 우리가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영어로 서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복잡해? 이거 얼마나 쉬운 부럽네. 얘기야. 네. 그냥 네. Germany can blame it on Hitler, but Japan cannot because they have 천황. 텐노 is a religious figure.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다. 그런가? 자, 얼른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아니, 저는 달랏이라는 도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좀 선을 하고 그런 곳에 고산지대에 20도, 만든, 지금도 한 20도. 그 아기자기한 도시라고 들었어요. 근데 베트남 그 나트랑에서 이렇게 하루 다녀오신다고 해서 좀 가까운 데인 줄 알았더니 버스로 4시간 걸리더라고요. 3박 4일 갔어요. 버스로 3시간. 3시간, 4시간. 맞아요. 3시간, 4시간. 비행기는 없었어요? 나트랑에서 달랏은? 나트랑에서 달랏 가는 비행기는 애매하고요. 네. 그거는 내가 나중에 우리 박동 부장님을 위한 저거를 내가 이제 따로 이제 해드릴 거고. 하여튼 저는 나트랑 되게 좋아. 근데 그냥 지금 그냥 저걸 아예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박동 부장님을 위한 이 여행 스케줄을 내가 짜봤어요. 자, 근데 박동 부장님 꼭 1월에 가야 돼? 12월에 가면 안 돼? 안 돼요. 아니, 왜냐면 가족이 가려면 휴가가 1월에 생기는구나. 아니 저희 애가 애 학교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겨울방학이 2주밖에 안 나가고 그렇구나. 거기다 우겨 넣으려니까 1월 중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좋은 학교는 또 다르네. 참고로 12월 요금은
인천 호치민 편도가 15만 원인데 1월은 25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러겠더라고요. 그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가시고 자 인천 호치민 티웨이 직항 끊으시면은 25만 원. 저가 항공이 있어서 참 좋아 그래도. 그 5시간이면은 도착하고요. 호치민에서 3박 4일 보내세요. 내가 이번에 만난 여행자들한테 그 베트남 전국 일주하는 그 외국 여행자들 많이 만났거든요. 네. 만났더니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들이 호치민이 너무 좋다. 다들 얘기를 하고 호치민 계시는 동안 뭐 투어 같은 거 이렇게 땅굴 투어라든지 그 전쟁의 어떤 그 남겨놓은 어떤 투어들 있잖아요. 네. 호치민 3박 4일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호치민에서 달라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에요. 아 맞다. 그 사이에 비행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호치민 달랏은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호치민에서 달랏으로 비행기로 가면은 5만 원이거든 편도에. 자 그리고 달랏에서 3박 4일 정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달랏에서 나트랑 올 때는 그냥 10,000원짜리 저기 버스 타고 한 3시간 달려서 나는 버스도 한 번은 타볼 만한 것 같아요. 베트남 버스는 누워서 가는 침대 버스거든. 재미있고 나트랑에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핵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나트랑에서 4박 5일을 있는데 여기서 2박 2박을 나누어 봐요. 뭐냐면 나는 이번에 와서 나트랑을 이렇게 여행하면 되는구나라고 내가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나트랑에 와서 빈펄랜드에서 4박을 하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빈펄랜드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5성급 리조트고 제일 싼 방이 하여튼 무조건 지금 현재 10월달 비수기인데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1박에. 네. 그러니까 1월이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지. 근데 숙박비뿐만 아니라 여기는 빈펄랜드는 참고로 이 안에 이 혼재섬은 이 빈펄 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곳이라서 다른 식당이 없어요. 저렴한 식당이 전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리조트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리조트 식당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돈으로 10,000원 뭐 이렇게 해요 한 끼에. 10,000원 그러면은 그게 뭐 싶을 텐데 사실은 나트랑 시내에서는 한 끼에 1,500원, 2,000원, 3,000원이면은 정말 맛있는 메뉴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10,000원 하면 막 되게 이렇게 비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나트랑에 오셔서 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호핑 투어거든요. 네. 호핑 투어. 네네. 섬 세 개를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호핑 투어인데 얘기했던 그 호핑 투어를 하기는 나트랑 시내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리조트에 일단 들어와 버리면은 그 호핑 투어 같은 것도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려요. 스노클링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나는 그리고 나트랑 시내가 또 나는 되게 또 매력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냥 만약 리조트가 그때 봐서 방이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차하면 그냥 나트랑 시내에서 3박만 하고 3박 하면서 하루 정도 그냥 당일치기로 빈펄랜드 유원지만 이렇게 티켓 끊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당일에. 네네. 그렇게 나와 오가는 있더라고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해요. 따로 개인 교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노매드 라이프가 그러니까 워케이션이 되신 거잖아요. 워케이션. 예.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은 집중해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집중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집중해서 일하기가 참 좋은 게 왜냐하면 일을 할 때도 기분이 좋아. 난 좀 있으면 놀러 갈 거니까. 놀이공원 갈 거고 워터파크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일하는 게 전혀 일 같지가 않은 거죠. 이게 보니까 특히 동남아는 지내는 비용도 우리나라보다 싸니까 그 김 작가 맞아요. 같은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열흘이 아니라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29살 한국 청년이 1년 반을 여행을 다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친해진 계기 중 하나가 이제 내가 여름에 유럽 갔다 온 얘기를 했더니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유럽 물가라든지 사정에 대해서.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세계 일주를 한다면 내가 권하고 싶은 건 딱 하나다.
유럽 같은 데는 짧게 가라. 그러겠네요. 안 가면 안 된다. 왜냐? 그래도 세계 일주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런던 가봤어? 파리는 가봤어? 라고 얘기를 한데 꼭 물어볼 테니까 런던, 파리 이런 데 다 가보긴 가봐야 된다. 근데 짧게 가고 짧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 게스트하우스 막 10인실 도미토리 이런 데서 막 빡세게 쫙 다니고 나와서는 그 근처에 있는 물가 싼 나라에 가서 좀 쉬어라 길게.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시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내가 와서 달랏 같은 경우는요. 내가 묵은 숙소가 1박에 13,000원이었거든요. 13,000원이고 그 숙소 바로 앞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찾아낸 반미집이 있는데 그 바게트 빵. 거기가 빵값 아침으로 딱 하나 이렇게 먹기 딱 좋은데 우리 돈으로 1,000원, 1,200원 그래요. 네. 오죽하면 아침을 내가 두 끼를 먹는다니까. 일어나서 국수 가게 가요. 국수 가게도 1,000원이야. 그래서 국수를 1,000원 주고 후루룩 먹고 뜨뜻한 이제 국물 쫙 먹고 야채 좀 먹고 그 다음에 반미 하나 다 들고 와서 숙소 와가지고 하나 더 먹어. 그러면은 이제 아주 배가 든든하죠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1박에 13,000원, 한 끼에 1,000원, 2,000원이니까 괜찮죠. 크게 벌 필요 없어. 크게 안 벌고 짧게 벌어서 다니기엔 너무 좋아. 이 공짜로 사는 세상에 꽤 적합한 예? 그런 동네를.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그렇게 그 일과 이 놀이를 여가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야겠네요. 이게 근데 제가 가능해진 건 사실은 도서관 단골 손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오래전서부터 여행을 더 즐기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행에 대한 책도 뒤져보고 글쓰기에 대한 책도 뒤져보고 노후에 대한 책도 뒤져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대안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뉴욕이거나 파리거나 그렇다면 내 평생 나는 행복한 순간이 한 몇 번 안 되겠죠. 거기를 뭐 몇 년씩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저렴한 대안지를 내가 찾아두면은 근데 저는 이걸 사실 제일 먼저 찾았던 건 저는 우리 왜 박동 부장님이랑 같이 다니던 인왕산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데부터 쟁여놓는 거예요. 돈 안 들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어떤 뭔가들을 쟁여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즐거움은 어디 정도 선까지 갈 수가 있을까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죠. 아니 아까 그 29 청년 연락처 받아두셨죠? 나중에 전화 연결해보고 싶다. 나중에 저기 한번 그것도 재미난 생각이네. 그래요. 저기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 이제 내일 돌아오기는 하십니까? 가면은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럼요. 한국 가서 또 돈 또 벌어야지 다음 여행을 또 나오죠. 얼른 가서 또 열심히 또 지금 강의 뛰어야 돼. 돌아가면 한국에서는 또 이제 계속 지방 또 다녀야 돼요. 한참 또 오늘 또 즐거운 얘기를 나눴는데. 또 우리 또 김 작가께서 거기 계신 동안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졌잖아요. 예. 만난 친구들도 맞아요. 그런 얘기 좀 하셨겠어요. 우리가 있을 때는 그거 그렇게 막 안 그랬을 때였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그쪽에 이제 그 민간인들 그 참상도 참 가슴 아프긴 한데 좀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이 사실은 압도적 힘의 우위 지금 이쪽에 집권하시고 있는 그분처럼 압도적 힘의 우위에 의한 뭐라 그러더라 평화 그 주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압도적이죠 이스라엘이.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봐야 이 적대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저기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래식 타격에 저렇게 큰 희생을 치렀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쪽에서 네타냐후 연정에서 하던 얘기를 이쪽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 이쪽도 걱정이 돼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압도적 힘의 우위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베트남이잖아요. 네. 이 베트남이 옛날에 프랑스랑도 싸우고 미국이랑도 싸우고 심지어 베트남은 중국이랑도 전쟁한 거 알아요? 그렇죠. 했었죠. 예. 그래서 베트남이 이겼어요. 뭐 그렇긴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는 미국이 가지고 있고 뭐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싸움은 사실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다고 무조건 이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뭐가 겁이 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전교 1등은 그 전교 꼴찌랑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교 꼴찌는 잃을 게 없잖아요. 네. 어차피 나는 뭐 잘리거나 말거나 뭐 회사 그러니까 학교에서 퇴학 당하거나 말거나 나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전교 1등이 계속 그 애를 보고 야, 임마 너 저기 똑바로 행실 똑바로 이러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걔는 그냥 애들 저기 저하고 하도록 놔두고 전교 1등은 그쪽 시선 안 마주치고 그냥 지 공부하고 지 할 일 하면 돼. 전교 1등이 왜 전교 꼴찌랑 싸우냐고. 지가 아무리 압도적 힘이 우위가 있어도 일단 싸우면은 무조건 손해라고. 누가 더 손해냐? 전교 1등이 더 손해예요. 잃는 게 더 많거든. 어차피 저쪽은 잃을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하마스가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나는 결국은 너무 사람을 궁지로 모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렵네요. 이틀 전인가 제가 즐겨 듣는 KBS 일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그 주진우 진행자가 주진우 기자가 네. 그 6시 들어갈 때 오프닝을 직접 이제 써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거기 그날 오프닝의 주제가 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압도적 힘의 우위에 의해서 평화가 달성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없어요. 맞아요. 네, 그게 한 번도 정답이에요. 없었다.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국내에서 그 압도적 힘의 우위에 의한 뭐 이거 주장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번 거 보고서 제대로 좀 교훈을 얻으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이야. 부장님. 네. 부장님은 나라를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 아니, 나라 걱정이 아니라 당장 여기서도 우리 목숨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네, 그런 거지 뭐. 알았어. 그럴 때는 얼른 도서관에 달려가서 다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책은 어려워. 참 많이 빌렸어요. 완독한 책은 없지만 많이 빌렸고. 쭉 한번 제목 한번 쭉 불러봐봐. 궁금하다. 오늘 일단 빌린 책은 사피엔스.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만화로 만든 그래픽 노블? 그래픽 히스토리. 볼륨 1, 2. 맞아. 이거예요? 요거 빌렸고. 잘했어. 또? 이 책 빌린 이유는 근데 왜 난데없이 갑자기 사피엔스냐. 이거 제가 며칠 전에 그 메타 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그 마크 저커버그 있잖아요. 회사? 예. CEO 마크 저커버그가 선택한 10권의 책이라는 글을 봤어요. 저커버그가 자기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책 10권을 꼽고 그 이유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있는 책이어서 한번 다시 빌려봤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책이 많았어요. 이 10권의 리스트에. 요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 예.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예. 그리고 위어드라는 책. 위어드. 그 책 어때요? 그 책 약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빌려놓기만 했습니다. 이거 어제 빌렸는데 이거는 오케이, 제가 많이 알았어. 듣는 그 투자 관련 유튜브 중에 홍춘욱 박사라는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걸 알죠. 언급하셔서 이렇게 위어드가 보니까 여기 뭐에 약자의 그러니까 앞 글자를 딴 거긴 또 하고 위어드라는 게 약간 이상한 뭐 그런 거잖아요. 괴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괴짜지. 세상을 바꾸는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 같아요. 이상하다고 취급을 받지만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예, 그리고 오케이.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다뤘던 책. 예, 그렇지. 이거는 인플루엔셜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 출판사가 윌라라는 오디오북 플랫폼을 만든 회사거든요. 맞아요. 오디오북. 왠지 오디오북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봤고, 예, 오디오북으로만 들으면 이게 선형으로 진행되니까 구조가 잘 안 잡히거든요. 책을 또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어 책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페이지 투 페이지로 읽어본 영어 책이 없어서 맘먹고 한번 요즘 읽어보는 신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5% 읽었습니다. 뭐야? 일주일 넘게 15% 읽었어. 뭐야? 더 커밍 웨이브란 책이에요. 이 책은 아직 국내 번역되지가 않아서 킨들로 사서 읽고 있는데 아하, 그렇구나. 예, 이거는 그 딥마인드라는 예전에 그 이세돌 구단 이긴 컴퓨터 AI 그 만든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창업자가 쓴 책인데 예,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AI 쪽의 원로죠. 이분이 그 AI 기술이 얼마나 큰 그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건지를 경고하는 책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저는 진짜로 그 우리 김 작가께서 예전에 책 제목처럼 영어 책 한 권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끝까지. 50평생 한 권도 못 읽을 거예요. 제가 그 간단한 치트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자, 영어 책을 그냥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그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책의 영어 원서를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 해리포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읽은 책을 원서를 읽다 보면은 내가 이미 내용은 알아요. 근데 영어 문장을 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거지. 반갑지. 그리고 이렇구나. 근데 왜냐면 지금 사실 커밍 웨이브처럼 아예 생소한 용어가 나오고 무엇보다 거기서 주장하는 저자의 주장 자체가 나한테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도 어려운데 내용까지 어렵기 때문에 따따블로 나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난 항상 그럴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제가 제일 먼저 옛날에 20대 때 영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주로 읽었던 책들은 이를테면 나는 에리 프롬의 책이라든지 왜냐하면 그 Escape from Freedom, 자유로부터의 도피,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이런 그 책을 읽었는데 왜냐? 에리 프롬을 내가 또 좋아했던 이유는 에리 프롬은 독일에서 공부를 한 학자잖아요.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어가 세컨 랭귀지예요. 그래서 영어가 쉬워요. 약간 그런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책이나 영어 원서를 내가 한번 작정하고 도전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마치 자 내가 태권도를 이제 학원에 다니는데 오늘부터 그러면 나는 기와장 10장 깨기에 매일 아침마다 한번 10장씩 깨보겠어 라고 하면은 아마 손이 먼저 나갈 겁니다. 그러지 말고 품새부터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몰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거야. 나 한 권 읽어본 적 있다. 뭐야? 한 권 있어요. 어린 왕자? 스타트업에 관한 책 한 권 읽어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Winning Without Losing이라는 책을 한 번 읽은 적이 있어. 근데 그것도 읽다가 힘들어서 좋은 시도야. 번역서를 중간에 한번 찾아보고 마쳤어요. 그거 읽다가 힘들어서 번역서 다시 읽고 그러니까 약간 다시 그렇게 해야 읽었지. 돼요. 맞아. 근데 번역서를 보고 읽으면 훨씬 더 쉬워져요. 나는 약간 그렇게 하는 걸 권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읽긴 읽었는데
내용을 제대로 머릿속에서 구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 책은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던 분야여서 게다가 이거는 번역서가 분야니까? 이게 신간이라 번역서도 없고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이씨 일단 돈 주고 사서 아까워서라도 내가 끝까지 한다 뭐 이렇게 한번 보자 해보자. 이러고 매일 많이는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킨들로 1%씩 2%씩 그래서 한 15%로 읽었는데 아직까지는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네. 알았어. 다 읽고 얘기해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한국 최초로 이 커밍웨이브의 이 책 소개 방송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유, 힘드네. 힘들어. 그냥 그 지치도록 즐기시고 신나게 놀다 갈 거야. 서울에서 뵙죠. 네, 됩니다. 푹 주무십시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